제가 오늘 기조 강령은 동학혁명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헌법 정신의 바탕을 찾아서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 말씀드리면 2024년 12.3 내란 이후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헌법 해석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아졌습니다. 1987년 개정에 시행하고 있는 현행 10부 헌법, 곧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서 제7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개헌론도 있습니다. 또는 제6공화국을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한두 조항부터 개헌하자는 소극적 주장에서부터 아예 제7공화국 헌법에 기반하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국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어떤 주장이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실현을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왕조 국가나 독재 국가를 회귀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제국 시기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 국적이 아니라면 해방 후 미소 군정기에 한반도를 미국이나 소련의 한주나 중국의 한성으로 편입하기를 획책했던 반민족 반역자들이 아니라면 우리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잘 살펴서 그에 맞도록 우리가 제7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건국 정신을 총화해서 담아놓는 것이 헌법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특히 헌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국민이 그 헌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헌법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고 대한민국 헌법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은 저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해서 공포한 임시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서 제정해서 공포한 제헌헌법이겠죠.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놓았고 제헌헌법에서 이를 계승하겠다고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으로 보고 그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3월 1일로 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생일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탄생을 위한 대행진이 시작된 것인지 그 과정과 정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운 정신을 살펴보면은 참 오랜 세월 올라가는데 옛 조선을 세운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5,000년 전에 세운 그 고조선, 옛 조선의 건국 정신은 세상을 위해 널리 이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홍익인간과 이를 위해 나라를 이치에 맞게 다스려서 무생명들을 살려낸다는 제세이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이 두 가지가 정신이고 이것은 우리 삼국유사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건국 신화를 봐도 반만 년 전에 이런 사상을 표현하면서 나라를 세운 민족이 또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 나라의 또 여러 민족의 건국 신화를 살펴보고 했지만 아직 저는 모릅니다. 이러한 건국 정신은 우리 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운 옛 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정신은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발해, 후백제, 후고구려를 거치면서 통일국가 고려에 이르렀고 조선과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이어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 왕조도 처음부터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라는 고대 동아시아 사상의 뿌리를 둔 민본주의를 표방한 나라예요. 처음부터 민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세운 나라죠. 물론 조선의 건국 정신인 민본주의는 조선 왕조 시대로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이를 실현하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민본이라는 말이 2000년 넘게 등장할 정도예요. 물론 이때의 민본주의는 공자, 맹자, 거쳐서 주자, 그리고 성리학에 기반한 민본주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바탕을 보면 왜 조선이 그런 민본주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고 건국정신으로 삼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고조선의 홍익인과 제세이화와 이거는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정조와 정약을 비롯한 신학파들은 다시 민본주의를 확립하려고 그러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매간 매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정약용의 글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민본주의를 다시 확립하려고 했었고 이게 신학파들의 노력이었고 특히 정조는 노비를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노비 해방 운동을 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다 알다시피 정조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고 정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노론이 순조 1년에 공노비만 해방해요. 그리고 산업인은 그대로 둡니다. 이게 왜 제가 노론의 이런 유괴라고 말하냐면은 이미 그 당시에 정조나 신학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민본주의를 다시 제작하면서 어떻게 노비를 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정조는 공노비, 산업인을 다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노론은 공노비만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산업인은 그대로 둡니다. 아마 정조였다면 산업인부터 해방시키려고 했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조선 왕실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비가 없으니까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모든 힘이 없어지고 대신 귀족들, 사대부들, 산업인은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산업인을 갖고 있는 양반들은 힘이 세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 후기 100년은 완전히 이제 조선 왕조가 외척 세력들이나 또는 이 세도가들에 의해서 되는 거고 안동 김씨가 그걸 장악해 버렸던 거죠. 결국 노론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무너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한편 그런 노비 해방 사상은 이미 많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순조 1년부터 그 이후 100년은 밀란의 시대라래요. 즉 산업의 해방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근대 사상이 확산되는 거죠. 이거는 서학의 도입과 함께 더 빠르게 확산합니다. 그래서 그 서학의 어떤 평등사상, 자유사상 이거와 함께 성리학에 더 충실한 민본주의를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한 자유와 평등을 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때 동학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동학은 제가 볼 때는 조선 후기 100년의 밀란, 즉 자유와 해방, 평등을 요구하던 그 사상에 저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최재훈은 1860년에 동학을 창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이 동학은 동아시아의 고대 사상과 유불선을 비롯한 우리 민족이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온 사상을 바탕으로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아시아 고대 사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동아시아 고대 사상이라는 것은 곧 예조선이 이야기했던 홍인간과 제세이화겠죠. 그래서 하늘을 높이 받들고 사람을 사랑하자는 건 경천애인이겠죠. 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경천애인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민족은 하늘을 높이고 그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사상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동학은 모든 사람은 하늘님이라는 그런 시천주 인내천이 핵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동학은 하늘을 공경하자라는 고대 사상, 사람을 공경하자라는 그런 고대 사상에 하나를 더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물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의 기본 사상은 이런 시천주 인내정과 삼경 사상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동학의 삼위평등은 물론 남녀노소의 평등까지 실현하자 하는 겁니다. 조선 사회의 귀족, 왕족, 그 다음에 사대부, 양반, 그리고 농민들, 상인들, 그리고 또 천민들 이런 거 계급을 모두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녀노소의 이것까지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여자들에 대한 이 평등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도 어른과 평등하다는 어린이 해방사상을 강하게 사회에 내세우고 어린이운동을 했죠. 이런 깨달음과 실천으로 후천 개벽을 꿈꿨던 것입니다. 후천 개벽이란 곧 새로운 세상이고 그 새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은 왕조와 그 왕조를 다스리고 있던 사적 양반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충돌이 동학혁명입니다. 동학혁명은 왕조와 사족 그리고 이들이 불러들인 일본 제국군대에 의해서 수십만이 학살당하면서 비공식 기록으로는 30만이 넘게 학살을 당했다는 그런 거인데 지금도 얼마 정도 학살됐는지는 통계가 없어요. 정확한 통계가. 왜냐하면 한 마을 자체를 아예 다 불태워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동학은 1894년 이 봉기가 실패하자 여러 갈래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교처럼 친일 매국노가 된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보청교나 중상교처럼 또 다른 종교로 분화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학에서 갈라져 나간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약 100여 파가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시청교에 맞서서 천도교를 세운 사람이 손병이에요. 손병이는 명백하게 시청교를 배척하면서 동학의 정신을 다시 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최재호, 최시영에 이어서 3대 도통을 잇는 겁니다. 손병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학 사상의 계승을 천도교에 두고 있는 거죠. 천도교는 1905년에 설립해서 1919년 3.1혁명을 주도합니다. 동학과 조금 결을 달리하지만 마철 선사가 단군교로 시작한 대군교는 전면에 단군 성조, 즉 단군 왕검을 성조, 세계 6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성조로 삼아요. 그러면서 일조선의 다물을 다시 일조선을 회복하자는 걸 추진합니다. 당연히 그 사상은 홍익인간과 제세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5,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표방했고 축적되어온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리고 동학에 이어서 새롭게 해석된 시천주, 인내천, 삼경사상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흐름이었다. 사실 대종교는 거의 대한민국 임성부 중요 임정 요원들의 아마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죠. 김자진 장군의 청산이 전투 이게 다 서인의 독립군정서란 말이에요. 다 임성부를 인정한 그런 독립군들이에요. 그래서 무장 투쟁에서도 가장 앞장섰고 대한민국 임성부를 지켜오는데도 가장 앞섰던 게 대종교고 또 3.1혁명을 주도했었던 게 동학이고 천도교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국 정신에서는 아주 중요한 뿌리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조수왕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수왕 선생님은 1919년 4월 11일 우리 임시헌장을 만드는데 기초 초안을 마련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임정 27년 동안 계속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만들어서 발표하신 분이죠. 그래서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두게 되는 데가 힘을 합쳐야 되는 데가 서구 민주주의죠. 당연히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이 서재필이 있고 도산 안창호가 있어요. 그리고 호머터 헐버트나 언더우드가 있죠.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민주 사상이 들어오고 서재필은 갑승정대면 미국에 망명해서 최초로 미국 시민권 받은 분이에요. 였고 그런데 들어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 이때부터. 그래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내세우죠. 그래서 서재필은 또 한편 실학파 계열의 박 교수라든가 그런 실학파들의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한 분이기도 하지만 동학이나 실학의 한 뿌리예요. 언론인이고 교육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이 독립신문은 중요한 게 처음에 전부 다 순한글로 했어요. 서구 민주주의를 조선에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활동한 분이죠. 도산 안창호는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적극 참여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공학 초등학교인 점진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러면서 교육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다음 좀 더 서구 민주주의 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1902년 미국을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미 유학을 하실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생활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학 공부해서 석박사 받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이 교민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교민들을 교육하고 교민들의 의식과 생활을 개선시키고 교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그런 단체를 조직하죠. 그래서 처음 조직한 게 공립협회예요. 근데 을사늑약이 1905년 맺어지자 공립협회 파견으로 귀국해서 중등 과정인 대상학교를 세우고 또 신민회를 조직해야 될 겁니다. 신민회는 물론 미국에서 처음에 조직을 했지만 대한제국회에 들어와서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학교 운동을 하게 되죠. 학교 세우기 운동을.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학교를 세운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대상학교를 모범으로 삼고 이게 애국 교육 계몽 운동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은 이때 개혁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서구 정치제도인 민주제 그리고 공화제를 조선사회에 소개했어요. 1898년에 이르러서는 만민공동회에서 입헌 군주제를 발표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구성을 촉구했죠. 그래서 의회를 바로 다음에 구성할 건데 그 전날 수구파들에 의해서 공정황제가 탄압을 하고 다 잡혀가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이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을 통해서 헌법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민주국가를 향한 그런 생각이 널리 퍼졌고 이걸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905년에는 대한제국 최초 검사 이준 열사 중심으로 헌정연구회가 결성되고 이분들이 입헌 군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헌정연구회는 새로운 시대 국가의 특성을 헌법 정치라고 보고 대한제국을 입헌 군주제로 바꾸기 위한 정치 교환과 헌법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주는 헌정연구의 취지자에서 나라는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조선시대 처음부터 한 얘기죠. 임금은 백성에서 세워진 것이니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과 함께 만든 헌법에 따라야지 위에서 억지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907년에는 유치원과 조선부가 각각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 이게 많이 나갔어요. 1908년에는 김상현이 헌법이라는 책을 또 출간해요. 그만큼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이걸 연구하고 헌법을 운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준의 헌정연구회라든가 이렇게 헌법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구한 게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결정적인 계기에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버린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 제국이 순종 황제를 협박해서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 왕한테 넘기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일본 군대가 이거를 다 막으면서 다 눌러놓고 29일날 발표합니다. 그럴 때는 29일날 조용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런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경실국치가 일어나자 이에 독립운동가들은 원천무효라고 했어요. 그 원천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순종 황제는 대한제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다른 누구에게 넘겨줄 아무런 권리가 없고 따라서 한일 병합 조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민족은 5,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 스스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세웠고 그때마다 항상 주인은 우리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한테는 우리 민족의 주권,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을 위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대한의 주권은 이제 국민, 곧 민족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정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게 더 강화된 것이고 바로 이제 민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8월 22일 비밀리에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다음 날인 8월 23일 바로 한국 국민의 선언서가 발표돼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했던 거죠.
준비했다가 이 선언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배신적이며 가장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인은 세계 속에서 대한국이라는 이름과 한국인의 지위를 계속 간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인들은 이를 위해 일본과 투쟁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수단을 다할 것이고 한국인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곧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국이라는 국호와 그 국민인 한국인이 주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선언한 거죠. 이 선언은 유인석을 비롯해서 약 8,624명이 직접 서명한 발표문입니다. 그리고 한문과 불어와 러시아로 번역해서 세계 각국에 다 보냈어요. 이는 곧 우리 민족은 단 하루도 일본 왕한테 대한국의 주권을 넘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지였던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나. 김구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그런 엉터리 말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나는 대한 국민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한민족이다,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일본이 형식적인 지배를 했다 하더라도, 즉 형식적으로 호적을 그 사람들이 썼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형식적인 거지 실제 우리 마음은 뺏기지 않는 거죠. 이걸 정신적 국가라고 해요. 그 정신적 국가로서의 대한국은 유지시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 하루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임성부를 표방하는 조직을 국내에 계속 만들었어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안창호가 미국에서 만든 대한국민회. 국민은 미국에서 실제로 그 교민들의 모든 권리를 우리 교민회가 이걸 관장했지 일본 영사관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일본이 계속 교민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허용 안 했어요. 그래서 가령 법적인 문제나 어디 해외로 여행 갈 때 여권 발급이라든가 또는 사고나 경찰에 잡혀갔을 때 이걸 다 대한국민회가 해준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망명자치정부죠. 망명자치정부를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1914년에는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서 표명했었고, 또 대통령은 이상적, 부통령은 이동경을 맡았죠. 여러 그 임성부 형태의 조직들 중에서 이 조직이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나중에 만주에서의 무장 투쟁으로 나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리고 1915년은 대한광복회를 만들었죠. 대한광복회는 1910년 경시국제 단위인데 이때 평안 판사를 다 던져버리고 조직한, 그리고 결국 일제에 잡혀서 돌아가신 어떤 무장 투쟁에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1917년에는 북경에서 신구식을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대동단결 선언문에서는 순종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이 곧 우리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며 황제권이 소멸한 날이 곧 민권이 발생한 날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2천만 생명과 3천리 강토와 4천년 주권을 상속한 동지들이 오직 하나뿐인 최고 기관을 조직하자면서 7대 강령을 발표했어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임성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곧 임성부를 조직하되 대한정을 제정하여 민정의 합한 정치를 실행하자 한 것이죠. 그래서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에서 거의 이분들이 도로 참여해서 대종교 중심으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중요한 데로 이게 갑니다. 가면서 28 독립선언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1 독립선언서가 나오는 거고, 그 이후로 약 100여 종의 독립선언서가 나옵니다. 1년 동안에 100여 종의 독립선언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선언문의 주요 의지는 군국주의와 전제주의를 없애고 민족평등주의가 지구 전역에 널리 시행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병합하는 것을 근절하여 천하를 차등없이 도르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언금하고 대동평화를 위하여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운다라면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분들이.
좀 이런 독립선언도 보기 힘들어요. 제가 미국, 프랑스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또 멕시코 독립선언도 일부러 봤어요. 중국 독립선언도 보고. 그런데 다 자국의 독립,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주공화국 같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세계 인류 공영을 이바지하자 세계 평화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암흑한 시절에도 이렇게 인간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 평화를 하자는 얘기는 이게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계속 꿈꿔왔던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천도교 중심으로 개신교 불교가 함께 독립선언합니다. 그 독립선언서 역시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를 세우는 목적은 인류가 평등하다는 대의를 분명히 하며 모든 인류가 함께 생존하자는 것이고 동양과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이로써 자선 만대에 전하여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해서 선언한다 그랬어요. 특히 3일 독립선언이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독립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독립만세라는 건 뭐예요? 독립했으니까 축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했어. 그러니까 축하해. 축하하기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이거를 1년 동안 6, 7만 명이 일본 총경에 맞아 죽고 하면서 감옥에 끌려가면서 감옥에서도 또 죽어가면서 계속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독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함께했다는 거. 이때 유학은 좀 빠졌던 게 유학은 나중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학은 워낙 친일 쪽이 많다 그래가지고 안 했죠. 약 1200명 정도의 유학 유학자들이 돈을 받아먹고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유학자들 뺐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4,000명 정도가 따로 해요. 각 종교가 함께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3월 1일 독립만세 불러서 탄생한 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니까 대한민국이 독립해서 건국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5,000년 역사에 기초하면서 또 1912년 3월 1일 독립선언과 이를 지지하고 축하하는 만세운동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에서 피와 땀을 흘린 많은 선열들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13개 도에서 임시대표들이 상해에 모여서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게 중요해요. 국회를 구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4월 10일 모이실 수 있는 것은 이미 2월 1일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2월 1일부터 대한독립선언서 하고부터 사방으로 대표를 파견하면서 또 한 번 약 13개 도에서 대표가 되는 몇 명씩을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해로 모여라. 그래서 3일 만 독립만세 선언할 때 이분 해외로 나가실 분들은 거기에 명단을 안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33일은 대부분 다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의 명단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했죠. 그 다음에 감생 회의를 해서 국호를 정했고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하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대한국이라고 부르다가 대한민국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대한국이라는 말을 써요. 안중근 의사가 보면 도장 찍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국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안중근은 이미 1905년을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국으로 하다가 이제 우리는 민국을 만들자. 제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1일 국회를 정했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를 규정했고 임시헌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워서 운영한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3.1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3.1 혁명이라고 부르자, 또는 독립선언이라고 부르자, 또는 독립혁명절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임시헌장 선서문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라고 했고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 3월 1일이라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또 정강에서도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혀놓았습니다.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수함은
삼균주의를 만들었죠. 1941년 대한민국 강령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채택하도록 하신 분이고요. 삼균주의는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 평등과 세계 평화를 지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면서도 이러한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임시의정에서 의결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집행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시정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임시의정원이고 또 임시 이 헌법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은 제가 이제 국회에다 한번 제안한 게 4월 10일을 임시의정원 기념일로 정하자라고 하고 우리 헌법에서는 4월 11일을 헌법날 해야 되고 그다음 4월 18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축일이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논쟁이 난무하는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핵심에 헌법이 놓여질 것이고 헌법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헌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이 국가 운영과 사회 규범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고 헌법을 실천하는 개벽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첫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난관에 처했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살펴봐야 새로운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1860년 동학혁명에서부터 1919년 3월 독립혁명까지의 과정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다 같이 우리 독립선언서 낭독을 같이 합시다. 시작. 독립선언서 낭독.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이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유,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인적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니 분명하지 않는가. 또한 울분과 원한을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이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꺼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공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는 떨쳐 일어날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세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동시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조명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할 것이요 결코 백화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 마지막 한순간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우지 4259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박인희, 강정민, 이주영. 김영수, 한미용. 이미영. 네, 박수. 아, 자, 이렇게 우리는 또 이 정신을 이어가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네. 생일 축하한다 노래하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107주년 생일 축하한다고. 어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자,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독립한 것을 축하하는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시작.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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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하나, 둘,